주식은 지금 좀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섹터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오님,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코스피가 좀 네. 혼란스러운 것 같다가도 네네.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요즘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증시 흐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최근 공매도로 조정을 다시 또 겪었던 2차전지 섹터도 회복을 조금 서서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 섹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그러면 이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많이 가라앉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큰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면 우리 네, 물가나 금리가 네네,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핵심 이슈였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좀 진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자료 화면 가져온 거 보시면은 지금 물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음, 3.7에서 3.2로 다시 내려갔는데 네. 이 물가 지수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는 좀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제 가격을 보면은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게 아직 전쟁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러게요. 아직 해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유가가 지금 증산을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분이 많아지면서 네. 유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런데 중동이 감산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또 증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만큼 아마 물가 지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연 뭐 2% 물가 지수 2% 정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2%를 지킨다라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유가가 2%까지 내려가려면 그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내려가려면 한 50달러에서 50달러대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2%대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뭐 12월 하나 남았잖아요. FOMC 회의가.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라도 물가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가면은 뭐 하반기쯤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수준이 향후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거다.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면서 가장 최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좀 부동산 시장이에요. 금리가 이제 맞아요. 2배가 오르다 보니까 강남 집값 예, 떨어진다 얘기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강남 집값 떨어지면 그 이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은 이제 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공호, 미분양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경매 시장에서도 유찰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음. 네. 그러면은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뭐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은 맞다고 보세요? 주식은 지금 좀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재고가 얼만큼
남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재고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이익률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나 2분기, 3분기, 내년 상반기쯤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의 악재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3,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3분기는 이미 발표가 돼서 안 좋았죠. 근데 4분기도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2차 전지 섹터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증시 쪽으로는 조금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이제 반토막이 났고 80%까지. 네, 반의 반토막까지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반토막이 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차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역순으로 보면은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오를 거고 그렇게 그 다음에 볼 수 다시 있겠군요. 부동산이 또 오르겠죠. 예, 그런 돈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을 네네. 반도체 투자를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미루면 좋겠다라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제 작년부터 그랬었죠. 네. 예. 지금 타이밍은 그러면 좀 어떠세요? 지금 타이밍은 투자해도 괜찮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요? 지금부터는 조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야,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게 2차 전지 섹터를 팔고 지금 반도체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도 뭐 개인들이 또 그거를 또 많이 사고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가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건 둔화되지 않아요? 판매 둔화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성장률보다 떨어진 것뿐이지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30만 대 팔았으면 이번 연도엔 40만 대 파는 건데 뭐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판매량이 둔화된 건 아닙니다. 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야, 또 진짜 네오님 말씀대로 반도체 타이밍이 진짜 네네. 좋은 것 같은 게 삼성전자 주가도 약간 네네.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항상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약간 기간 산업처럼 네네네네. 언급이 많이 되고 네네.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을 좀 좋게 보셨고 네네. 성장세나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반도체 투자는 조금 더 이렇게 미루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뭐 양쪽 다 네네.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 네. 선호하는 기업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해도 네. 괜찮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공매도 네네.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우선은 좀 한번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음. 이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거. 음. 근데 이게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요. 이 무차입 공매도가 또 어떤 방식이었냐면 손으로 쓰는 수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산화는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수기는 이렇게 쓱 지웠다가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대차 상환 기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기간이 무제한이었어요. 기간이나 외국인들은. 개인은 90일로 해서 이걸 또 연장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무제한하고 연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담보 비율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거가 가장 주안점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좀 너무 급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함을 고쳐달라고 그런 건데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네, 급하게. 요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지가 됐고 내년 6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니까 그 전까지 이런 문제점들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완비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금지였다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네네. 그냥 확 그냥 금지해 버리는 거 그렇죠. 전면적으로 그게 좀 어,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가 어, 좀 많이 어, 작용했다라고 보이고요. 2차 전지도 사실 공매도 금지가 탁 됐었을 때 막 상한가가 오랬잖아요. 무거운 종목들. 막 맞아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이나 다음 날 막 그냥 상한가 막 갔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놀란 가슴에 이제 급하게 갚아야 될 거는 이제 쇼 커버링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 돌아갔잖아요. 조정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내년 6월에도 많이 완비가 돼서 이게 개인들이 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해결이 될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게 네네. 추가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건가요? 그대로 예전에 했던 공매도 부분은 그대로 잔고로 남아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가로 공매도를 하지는 못하게 금지를 한 건데 음. 이것도 좀 100% 공매도 금지가 안 된 게 네. 이제 ETF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의해서 아, 번외로 네. 또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금지를 하면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풀어줬는데 개인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공매도 금지하려면 100%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내년 6월에도 과연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뭐 활성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구체적인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신 것들이 네네네네.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 세 가지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매도 전면 금지했을 때 그 네네. 블룸버그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지 네네네네. 공매도 금지를 일면에서 다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상한가 쳤다가 네네네. ETF도 상한가 쳤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막 조정을 겪다가 지금 좀 스물스물 오르는 네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바닥 근접하게 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악재란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음, 지금 단적으로 보면 미 증시에서 테슬라나 아니면은 엘버말이라는 리튬 이제 생산회사를 보면은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미 증시에 서학개미들도 지금 테슬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분들도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 면에서는 3분기랑 4분기가 좀 네. 최악이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네, 반도체 뭐 그 단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몇 조가 막 마이너스 나고 그러잖아요.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은 적자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을 뿐이죠. 왜냐면 소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적자난 기업처럼 막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위기다, 막 2차 전지 위기다. 그리고 뭐 중국의 LFP 배터리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네네. 중론이 한 2, 3년은 네네. 보고 투자를 하면 네.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요. 자동차 완성 업체들도 보면은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설을 하고 제품 라인업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이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더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향후 2, 3년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2025년에 6개월 선행하면 뭐 당장 내년 중반기 넘어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미리 선주문을 하잖아요.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해서 미리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2025년 6년에 제품 라인업이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지금 2, 3년 전에 그렇게 이제 주문이 돼야 되고 그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이 좀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2, 3년의 긴 플랜을 갖고 있었으면 네네.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더 좋아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살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도 물론 버블이 많이 끼기는 했었어요. 지금 이 버블이 많이 가라앉았고 이 중에서 좀 가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도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공매도 잔고 줄지 않았습니다. 그-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기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환 기간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내면서 개기는 겁니다. 네. 그럼 여전히 비싸다고 보는 건가요? 얘네들은? 아직 비싸게 보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1만 원대에서 막 6배, 7배 올랐었잖아요. 뭐 6배, 7배가 뭐야? 뭐 한 150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배 이상도 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띄어서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매출이 걸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카카오처럼 느껴질 수 있죠. 카카오가 이제 알짜 회사들 자꾸 띄어가지고 상장하면서 카카오 빈 껍데기 돼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뭐 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내년 이제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 상황적으로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네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네. 그러면은 공매도 이슈가 이렇게 중간에 되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은 이렇게 되게 이슈가 돼서 네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상승할 네.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공매도가 많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다.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공매도를 쳐서 이 가격이 내려가면 저는 그 싼 가격에 다시 살 겁니다. 네. 공매도를 친다는 건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공매도를 안 치고 가치가 없는 회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회사는. 근데 안 내려가니까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못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내리고 저가에 다시 자기들이 사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